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로 그 크기는 서유럽 전체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의 거리에 맞먹어요. 하지만 이렇게 광활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텅 빈 곳 중 하나로 남아있죠. 왜 이 거대한 땅은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봐요. 1. 가혹한 기후와 풍부한 자원. 카자흐스탄은 약 2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을 자랑해요. 이는 서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크지만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매우 적죠. 그 결과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7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처럼 훨씬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골이나 나미비아와 비슷할 만큼 낮은 수준이죠. 여름은 덥고 겨울은 혹독하며 주로 냉대 사막과 반건조 지대로 이루어진 극한의 기후지만 카자흐스탄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약 29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경작 가능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전체보다도 넓고 전 세계에서 1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이 비옥한 땅 대부분은 북부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 있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1인당 경작 가능 토지 면적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1인당 약 1만 5,450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능가하는 수치예요. 또한 시르다리아강, 바라슈 호수, 그리고 전국에 흐르는 강들에서 나오는 연간 약 1,080억 톤의 풍부한 재생 가능 수자원도 가지고 있어요. 이 20세기 대재앙, 인구 감소의 시작.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예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20세기 내내 인간이 초래한 심각한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문제들에 직면했죠. 이러한 사건들은 카자흐스탄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2024년 현재도 이 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겪지 않았던 인구 감소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인구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 나라를 다르게 보게 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3. 러시아의 확장과 초기 식민화. 이 이야기는 1465년에 카스피해에서 텐산 산맥에 이르는 강력한 유목 제국인 카자흐 칸국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어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는 작은 모스크바 공국에서 확장하며 더 방어하기 좋은 국경과 더 넓은 영토를 찾고 있었죠. 1600년대에 이르러 러시아군은 카자흐 스텝에 도달했고 숲과 초원의 자연적 경계를 따라 국경을 형성했어요. 17세기와 18세기에 러시아는 성장하는 제국을 유목민들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중국으로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국경을 따라 일련의 군사 요새들을 건설했어요. 이 요새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카자흐스탄의 현대 도시들로 발전했죠. 진정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됐는데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착민들을 카자흐스탄, 특히 비옥한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했어요. 1906년 트랜스아랄 철도가 완공되면서 카자흐스탄이 유럽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었고 이주는 더욱 가속화됐죠. 18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인구는 45만 4천 명에 달해 전체의 약 별표 11% 별표를 차지했고 카자흐 민족은 여전히 별표 83% 별표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인구 구성은 곧 원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로 인해 바뀌게 됐어요. 4. 1916년 봉기와 첫 번째 대기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정착이 늘어나면서 원주민인 카자흐족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에 새로운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결국 1916년 봉기로 이어졌죠. 이는 차르 정부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무슬림 카자흐족을 군 복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그들을 면제해 주었던 협정을 뒤엎는 일이었거든요. 차르 정부의 봉기 진압은 매우 가혹했어요. 갈등이 시작된 때부터 1917년 초까지 수많은 키르기스족과 카자흐족이 폭력, 식량 부족,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카자흐족은 이웃나라인 중국으로 건너가 난민 생활을 했고 오늘날 카자흐 디아스포라의 기반이 되었죠.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 후
뒤이은 내전은 카자흐스탄에 더 큰 불안정을 가져왔어요. 1917년부터 1922년까지 이 지역은 대기근을 겪었고, 이로 인해 카자흐 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며 인구 구성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했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5. 강제 집단화와 대기근 1930년대 1926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인구 구성은 크게 바뀌었어요. 카자흐족의 비율은 별표 83% 별표에서 약 별표 58% 별표로 감소했고, 러시아인 인구는 약 별표 21% 별표로, 우크라이나인은 별표 14% 별표로 증가했죠. 러시아 내전 중 잠시 자치 기간을 거친 후 카자흐스탄은 1936년 독자적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될 때까지 소비에트 러시아의 일부였어요. 초기 소비에트 시대의 집단 농업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던 카자흐족보다는 러시아인과 이주민들에 의해 도입되었어요. 1930년에는 유목 생활을 하던 카자흐족들이 목축에서 곡물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장려되었죠. 부유한 목축업자들은 가축수가 줄어들었고 집단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 방목지가 제한되었어요.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곡물과 가축의 약 3분의 1이 소비에트 도시들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이는 지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상당한 식량 부족을 초래했죠. 곡물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들은 교역 제한에 직면했고 고통받는 카자흐족들은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 갇히게 되었어요. 6. 인구 구성 변화와 유럽계 민족의 다수화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카자흐스탄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어요. 사망자 수는 150만 명에서 2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30만 명은 카자흐 민족으로, 이는 당시 카자흐 인구의 거의 별표 42% 별표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우크라이나인들도 공동체의 약 별표 36% 별표가 피해를 입는 등 큰 손실을 겪었어요. 또한 66만 5천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카자흐족이 안전을 찾아 나라를 떠났어요. 이들은 당국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었고 국경경비대는 특히 중국 방면으로의 이탈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죠. 이 힘든 상황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인구 감소는 엄청났고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되었어요. 카자흐족의 비율은 거의 별표 60% 별표에서 별표 38% 별표로 떨어졌고 전체 인구는 1926년에 360만 명 이상에서 1937년에는 약 210만 명으로 감소했죠.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15년 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었어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러시아 민족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집단이 되었고 이 상황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이어졌답니다. 7.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강제 이주와 추가 인구 손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스탈린은 카자흐스탄의 인구 재편을 계속했어요. 1941년 그는 40만 명이 넘는 볼가 독일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키라고 명령했고 이는 상당한 규모의 독일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죠. 1959년까지 독일인들은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했고 1989년에는 거의 100만 명에 이르렀어요. 1944년에는 크림 반도를 되찾은 후 스탈린은 크림 타타르족 전체를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 수십만 명의 타타르족을 카자흐스탄으로 데려왔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적군과의 협력에 대한 논란이 많은 주장을 근거로 이루어졌죠. 같은 시기에 원주민인 카자흐족은 이전의 인구 문제에 이어 전쟁 중에 66만 명, 즉 약 별표 10.7% 별표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겪었어요. 8. 전후 유럽계 민족의 우세 1959년 소비에트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주요한 인구 구성 변화를 겪었어요.
카자흐 민족은 인구의 단지 별표 30% 별표로 떨어졌고, 러시아인들이 별표 42.7% 별표로 가장 큰 집단이 되었죠. 우크라이나인은 8.2%, 독일인은 별표 7.1% 별표를 차지했어요. 합해서 유럽계 민족들은 인구의 약 별표 58% 별표를 차지했으며, 이는 20세기 중반까지 카자흐스탄이 유럽인의 정착으로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줘요. 이러한 유럽계의 존재는 소비에트 시대 내내 계속되었어요. 1989년 인구조사에서도 유럽계는 여전히 별표 59% 별표로 약간의 다수를 차지했죠. 카자흐스탄은 수십 년 동안 원주민 민족이 소수였던 유일한 소비에트 공화국이었으며,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민족이 가장 큰 집단을 형성했던 유일한 곳이었어요. 이 시기에 카자흐스탄은 사실상 러시아의 인구 통계학적 연장선이 된 셈이었죠. 카자흐스탄 인구 역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역사가 오늘날의 국가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봐요. 9. 소비에트 프로젝트와 환경 재앙.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의 인구와 정치에서 주도적인 집단이었던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지속적인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처녀지 개간 운동으로 많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을 카자흐스탄 북부로 데려와 농사를 짓게 했죠. 이는 처음에는 밀 생산량을 늘렸지만 집약적인 농업은 심각한 풍식, 바람에 의한 침식, 과 광범위한 토지 황폐화를 초래했어요. 1990년대 중반까지 국토의 약 별표 60% 별표에 달하는 목초지가 영향을 받아 농업 전망에 피해를 입혔죠.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소련의 주요 핵실험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1949년부터 1989년까지 슬로베니아와 비슷한 크기인 세미팔라틴스크 지역에서 456회의 핵 폭발이 일어났죠. 이는 카자흐스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실험이 진행된 영토로 만들었고,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건강 및 환경 문제를 초래했어요.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영향은 1990년대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후까지 공개되지 않았답니다. 10. 아라레 재앙. 1960년대 이전에는 아라레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으며,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공급받았어요. 1960년대에 소련의 계획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강들의 물줄기를 돌렸고, 이로 인해 아라레의 주요 수원 공급이 끊겼죠. 강수량은 제한적이고 증발량은 높은 상황에서 아라레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07년까지 아라레는 원래 크기의 90% 이상을 잃었고, 2004년에는 바다보다 훨씬 염도가 높아져 많은 수생생물에 영향을 미쳤어요. 어업은 쇠퇴했고, 한때 번성했던 항구 도시들은 후퇴하는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채 척박한 환경에 둘러싸이게 되었죠. 지하 수위가 떨어지면서 초목이 줄고 토양 침식이 증가했어요. 말라버린 해저에서 소금과 화학먼지 폭풍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죠. 목화 재배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비료와 살충제가 사용되었고, 이는 줄어드는 바다에 오염 물질을 더했어요. 이로 인해 환경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답니다. 아라레는 한때 겨울 추위를 부드럽게 하고 여름 더위를 식히며 지역 기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바다가 마른 후 이 지역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졌으며 먼지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수량이 줄어들었죠. 바다의 증발은 텐산 산맥에 눈이 내리는 데에도 기여했고, 이는 다시 바다로 흘러드는 강들을 공급하는 빙하를 만들었어요.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의 물줄기를 돌린 것은 이 순환을 깨뜨렸죠. 증발이 줄어들면서 강설량도 줄었고, 빙하 위에 쌓인 먼지는 빙하를 12배 더 빠르게 녹게 만들었어요. 빙하가 줄어들면서 강물의 흐름은 덜 안정적이게 돼요. 과학자들은 빙하가 수십 년 안에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원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2천만 명 인구 대부분이 이 강들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래의 물 가용성과 거주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답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환경 피해는
과거의 카자흐스탄의 인구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11. 소비에트 붕괴 후 인구 유출과 감소.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카자흐스탄은 독립을 얻었지만 광범위한 과거 핵 활동 지역, 빠르게 줄어드는 아랄에 확장되는 사막 지역, 혹사당한 북부 토지, 환경 오염, 그리고 녹는 빙하에 의존하는 강들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독립 당시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다양했지만 비카자흐족이 대부분이었어요. 약 600만 명의 러시아인, 거의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 약 100만 명의 독일인, 그리고 30만 명이 넘는 타타르족이 있었죠. 카자흐 민족은 약 별표 40% 별표만을 차지했어요. 외부인들은 카자흐스탄을 새로 형성된 불안정한 국가로 보았죠. 독립 후 많은 비카자흐 집단이 이주를 선택했어요. 1999년까지 러시아 인구는 175만 명 감소했고 많은 이들이 러시아로 돌아갔죠. 상당수의 독일인들도 귀환법에 따라 독일로 이주했으며 언어와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인과 타타르족도 더 적은 수로 돌아갔어요. 이러한 대규모의 평화적인 이주는 불과 몇 년 만에 카자흐스탄의 인구 구성을 재편했어요. 12. 출산율 급락과 이중 인구 통계학적 타격.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은 많은 사람이 이주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겪었어요. 이러한 추세는 소련 해체 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었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1.8명에 불과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보다 낮았어요. 출산율은 민족 집단에 따라 달랐어요. 1999년 카자흐 여성들은 평균 약 2.5명의 자녀를 낳은 반면 러시아 여성들은 평균 1.38명을 낳았죠. 이는 카자흐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러시아 인구는 이주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점차 감소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93년에 1700만 명에 근접하며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했어요. 2002년까지 이 요인들로 인해 인구가 200만 명 이상, 즉 약 12.3% 감소했죠. 이는 20세기 초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어 카자흐스탄 역사상 네 번째로 중요한 인구 변화였답니다. 13. 인구 회복과 나자르바예프의 정책. 카자흐스탄의 인구가 200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인구 밀도도 제곱킬로미터당 약 5.47명으로 현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1990년대에 잃었던 인구를 되찾는 데는 약 20년이 걸렸죠. 1993년에 1700만 명 인구 정점은 2013년에야 다시 도달했는데 이는 20년 동안의 더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1991년 독립 후 카자흐스탄은 2019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이끌었어요. 그의 지도력 아래 해외에 거주하는 카자흐 민족과 그 후손들의 귀환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죠. 오랄만, 귀환자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재정 지원, 주택, 그리고 정부 일자리 우선권을 제공받았어요. 정부는 오랄만들이 러시아 민족이 더 많은 북부 카자흐스탄에 정착하도록 장려했는데 이는 인구 분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접근법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2020년대까지 해외에서 태어난 약 100만 명의 카자흐 민족이 귀국하여 인구의 약 별표 6% 별표를 차지했고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카자흐 민족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다수 민족이 되는데 기여했어요. 이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고 우리 세계의 숨겨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14. 오일 붐과 경제 부흥. 카자흐스탄의 인구 회복은 2000년대에 시작된 경제 호황 덕분에 더욱 탄력을 받았어요. 이 나라는 소비에트 시대에 제한되었던 방대한 석유 및 우라늄 산업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했죠.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2000년에 국제 파트너들이 카스피해 북부에서 카사간 유전을 발견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어요.
이는 30년 만에 가장 큰 석유 발견이었고 약 130억 배럴의 해수 가능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알제리 전체 매장량보다 많은 양이었죠. 카사간 유전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으며 2012년까지 116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이 숫자는 158조 34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발견은 카자흐스탄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핵심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 나라는 석유를 중국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죠. 2023년까지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자 11번째로 큰 수출국이 되었고 2022년에만 350억 달러, 47조 6,560억 원 상당의 석유를 수출했어요. 독립 이후 별표 3,700억 달러, 504조 1천억 원, 별표가 넘는 외국인 투자가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었으며 주로 석유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어요. 국제 유가 상승이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고 2006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석유 부문은 중앙아시아 GDP의 약 별표 60% 별표를 차지했죠.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인구 회복과 생활 수준 향상을 뒷받침했답니다. 15. 인구 회복과 젊은 인구. 카자흐스탄 경제가 나아지면서 출산율도 크게 증가했어요. 2000년경 최저점에서 2021년에는 여성 1인당 3.3명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이로 인해 인구의 약 별표 40% 별표가 25세 미만인 젊은 인구 구조가 형성되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18세에서 32세 사이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밀도는 2002년에 제곱킬로미터당 약 5.46명에서 오늘날 7.4명으로 증가했어요. 위에는 2050년까지 인구가 2,400만 명에 달해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출산율은 민족 집단에 따라 달라요. 카자흐 여성들의 출산율은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러시아 여성들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고 인구 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인구 이동과 함께 러시아 인구는 1960년대의 40% 이상에서 현재 약 별표 15% 별표로 감소했으며 주로 북부 국경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요. 1989년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약 300만 명의 러시아 민족이 남아있으면서 카자흐스탄은 다시 카자흐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로 돌아왔어요.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16.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협. 카자흐스탄 북부에 러시아 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나라의 중요한 인구 통계학적 우려사항으로 여겨져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력 아래 러시아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하는 조치를 취해왔죠. 이러한 접근법은 2008년 조지아 분쟁, 2014년 크림반도 지위 변경, 그리고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분쟁에서 목격되었어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북부는 러시아 밖에서 가장 큰 러시아 민족 집단 중 하나인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은 이 지역들이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재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에트 시대의 복잡한 영토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러시아 관리들의 발언은 카자흐스탄의 독립국가로서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2014년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독립을 러시아가 준 선물이라고 언급하며 역사적 연관성을 강조했죠. 2022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러시아어 사용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공유했으나 나중에 그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발언들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논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최근 지역 사건들을 고려할 때 카자흐스탄에서 면밀히 주시되고 있어요. 러시아 국경 근처에 대규모 러시아 민족 인구가 존재하는 것은 외교 및 안보 고려 사항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답니다. 17.
카자흐스탄의 위태로운 중립성. 카자흐스탄은 외교 정책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300만 명의 러시아 민족을 제외하면 이 나라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더 큰 이웃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유라시아의 내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석유, 우라늄, 농산물 등 방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와의 경제적 유대는 취약성을 더하고 있어요. 석유 수출의 약 별표 80% 별표가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국제시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교에서 카자흐스탄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심각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러한 수출 경로가 중단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모스크바와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및 집단 안보 조약 기구와 같은 러시아주도 단체에 참여하고 있죠. 2022년에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토카예프 대통령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지원을 요청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거래가 제한적인 서방의 석유, 우라늄, 밀을 수출하고 있죠. 이는 신중한 외교를 필요로 해요. 모스크바와 더 가까워지면 서방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고 서방으로 기울면 러시아와의 긴장을 초래하고 국경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카자흐스탄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섬세한 균형을 잘 관리해야 해요. 이 나라의 역사는 외부 압력이 인구와 자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며 이 균형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답니다.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공허함은 지리나 기후 때문이 아니라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킨 1세기에 걸친 정치적 결정과 인간의 고난의 결과예요. 풍부한 자원과 비옥한 땅에도 불구하고 차르의 식민화, 소비에트 기근, 강제 이주, 핵실험, 그리고 환경 피해와 같은 사건들 때문에 이 나라는 인구가 희박하게 남아있어요. 최근 인구 성장이 1993년 정점에 근접한 것은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강력한 회복을 보여줘요. 하지만 소비에트 시대의 환경 피해, 줄어드는 아라레, 그리고 녹는 빙하가 미래의 물 공급을 위협하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사는 300만 명의 러시아 민족이 제기하는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도전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카자흐스탄의 이야기는 정치적 선택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한 나라의 인구 통계학을 어떻게 심오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정치 지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와 인간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요. 카자흐스탄의 놀랍고도 어려운 인구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우리 세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탐험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